안녕하세요. 잘 익은 홍승우 이야기팀의 송영진, 홍승우, 박준서, 박재은입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 돌봄의 재설계, 횡성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입니다. 저희는 고령자가 자기 집과 동네에 머물면서도 돌봄과 의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에이징 인플레이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비수도권 농촌 지역인 횡성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 서비스나 돌봄 인프라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열악합니다. 비수도권은 이미 초고령 단계에 진입했는데도 공적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과 노인 사이의 거리, 노인과 시설 사이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고립과 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령자 정책은 주로 계획주거, 예를 들어 노인촌이나 전용주거단지, CCRC 같은 은퇴촌 모델에 많이 집중됐습니다. 이런 모델은 장점도 있지만 원치 않는 주거 이동을 강요하고 기존 지역 사회로부터 노인을 떼어내면서 시설에 소용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노인 전용 시설로 옮기지 않고 기존 주택 혹은 기존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단순히 기존 주택에서의 생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를 돌봄의 기반으로 보는 에이징인 커뮤니티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비수도권의 지역 돌봄 체계를 AIP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을 사례로 선정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정말 AIP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일본과 국내 사례를 접목해 정책 대안을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진 핵심 연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AIP 실현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즉, 지금의 통합돌봄 체계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받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서비스 지원에 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국내외 AIP 사례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쉐어 가나자와 마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그리고 국내의 충남 사천군 복지마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각 사례가 어떻게 주거, 의료, 돌봄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AIP 실현을 위해 횡성군의 돌봄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문헌과 사례 분석뿐만 아니라 재가돌봄기관 종사자,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 군청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서천군 복지마을 담당자까지 다양한 주체들을 인터뷰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군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전국 노령화 지수와 강원도 내 고령 인구 비율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다음으로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이었고, 횡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의 압력이 가장 크면서도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는 취약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은 2024년에 횡성형 노인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곧 군 전체 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 돌봄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업은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기대감 속에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영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은 병원이나 시설로 노인을 이동시키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의료, 돌봄 인력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주거, 영양, 돌봄 서비스까지 한 번에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연구 주제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바로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여 횡성군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행 연구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를 통해 AIP에서 AIC로의 확장, 그리고 AIP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의 정의와 개념 변화입니다. 초기의 AIP 연구는 주로 현 거주지 유지, 즉 내 집에 계속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AIP를 훨씬 넓게 이해합니다. AIP는 이제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망, 지역 기반 서비스 접근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생활 환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실제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이런 변화가 보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현 거주지에 머물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61.3%에서 2020년 56.5%로 감소한 반면,
식사 등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주택으로 옮기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26.6%에서 31.3%로 증가했습니다. 즉, 단순히 집에 있는 것보다 자율성과 편의, 돌봄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 돌봄 형태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국내 연구에서는 AIP의 플레이스를 기존 집을 넘어선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확대하고 나아가 AIC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연구도 바로 이 지점, 단순히 집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와 서비스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을 핵심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사례는 일본의 쉐어 가나자와 마을입니다. 쉐어 가나자와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위치한 복합형 복지마을로 서비스 고령자 주택, 대학생 주택, 장애 아동 시설 등이 한 단지 안에 섞여 있는 공생형 커뮤니티입니다. 이 마을의 핵심은 바로 서비스 고령자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무장애 구조의 다세대 임대주택이고 여기에 개호, 의료기관이 연계되어 생활상담, 방문개호, 가사 생활지원 같은 서비스를 집 안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쉐어 가나자와 마을이 나타내는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주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주거와 비슷한 형태의 주택에 살면서도 필요한 돌봄과 의료를 서비스로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요양시설처럼 입소자가 아니라 여전히 마을의 주민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이 수동적 돌봄 대상이 아니라 지역 활동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쉐어 가나자와에서는 농작업, 다세대 교류, 주민활동 등 생애활동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돌봄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을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례를 통해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시설도 설계에 따라 AIP, AIC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30분 생활권 안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단위 돌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거점이 바로 지역 포괄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주민과의 상담을 통해 개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며 실제로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지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합니다. 즉, 단순히 행정지원센터가 아니라 돌봄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케어 매니저의 활동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저희가 나중에 제안하는 통합 돌봄 마을 안의 컨트롤 타워 설계의 직접적인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국내의 충남 서천군 복지마을입니다. 충남 서천군 복지마을은 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 통합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조성된 농촌형 복합 돌봄 단지입니다. 한 단지 안에 고령자 보금 자리 주택, 요양시설, 재활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병원 등을 모아 주거, 의료, 돌봄, 재활, 여가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의 넓은 지리적 공간과 분산된 노인 인구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복지마을은 거점 복지단지 플러스 방문 서비스라는 이중 구조를 채택해 단지 내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방문형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 환경미화, 경작, 여가 프로그램 보조 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병원 요양원 수익을 다시 노인 장애인 복지에 재투자하는 자급형 복지 구조를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은 농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서비스 분절, 기관 간 소통 부재, 이동성 제한 문제를 완화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고령자의 주거, 의료, 돌봄을 동일 생활권 안에서 통합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농촌형 AIP 모델의 중요한 참고 사례로 간주됩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한 질적 조사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로다 주간보호센터, 횡성군 노인 전문 요양원, 횡성군 통합돌봄팀,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비교 사례로 충남 서천군 복지마을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반구조화 형식의 인터뷰로 돌봄 인력의 현실,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 재가, 시설, 지자체 간 연계, ARP 관점에서의 평가 같은 큰 틀을 정해두고 응답자 답변에 따라 질문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가 단절되고 누가 가장 부담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과 인력, 지자체 공무원들이 각각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루다 주간보호센터장님 인터뷰입니다. 저희는 횡성답사 전 노인 돌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루다 주간보호센터장님과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센터장님은 돌봄 인력 문제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젊은 층의 지원이 적어서 요양보호사도 고령층 비율이 높고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어려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낮아서 이직률은 높은 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따도 실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종사자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1인이 돌봐야 하는 노인 수가 늘어나 돌봄의 세밀함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을 넘어서 돌봄 제공자의 처우 개선, 수가 체계 개편, 근무 환경 표준화, 직업 전문성 강화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노인 전문 요양원 인터뷰입니다. 저희는 요양원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노인 돌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횡성군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재가 돌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등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먼저 원장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거의 대부분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글자를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도 충분한 역량 검증 없이 자격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보장하는 수준과 현장의 요구 역량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진입 장벽 문제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교육비, 시험비 등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며 이로 인해 돌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잠재 인력이 막히고 결과적으로 횡성 지역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인력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서비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비판적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농촌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서비스가 제도 설계만큼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노인의 가정 환경,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생업, 주거 조건 등을 종합해보면 현실에서는 방문 요양, 방문 재가 서비스가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용, 제공이 힘든 경우가 많아 비수도권에서는 재가 서비스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은 국내 요양시설의 다인실 중심 구조를 서비스 질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프라이버시, 생활의 질 측면에서도 개선 여지가 크다고 보셨습니다. 정리하면 이 인터뷰를 통해 횡성형 통합 돌봄의 재가 서비스 정책은 제도 설계와 농촌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현재의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취약계층의 진입을 막아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님 또한 재가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굳이 재가 서비스를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시설은 프로그램도 있고 덜 무료해서 훨씬 낫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실제로 본인의 부모님도 시설에 계시고 주말에는 외출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재가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과 이용자가 시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가 전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택에 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시설로 옮기고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식의 유연한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이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가족복지과 통합돌봄팀 공무원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는 횡성형 통합돌봄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공무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으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보편복지 성격이라는 점과 돌봄의 주체가 가족에서 국가로 확대되면서 가족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횡성군 통합돌봄 사업은 방문진료, 방문간호, 주거, 영양돌봄 서비스가 각각 따로 운영되면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통합돌봄이라고 부르지만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은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방문 인력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흥성읍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인터뷰에서는 특히 의료기관과의 협력 부족 문제와 인력 과부하가 강조되었습니다. 현재 횡성군 재택의료는 한의원 한 곳만 참여하고 있고 양방 의료기관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보다 수익은 적고 이동시간은 길며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위해 의사, 간호사, 복지사를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까지 맞추기 어려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참여 요인이 거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택의료는 침과 뜸 등 한의 서비스 위주로 제한되어 있고 병원 방문이 어려운 외상 환자나 만성질환 노인은 제대로 된 진단, 처방을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행정, 의료 인력 전반이 부족하고 공무원 본인 역시 기존 업무에 더해 통합돌봄 업무까지 맡으면서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 서비스는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집과 익숙한 생활 방식, 이웃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촌은 집과 집 사이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제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서천군 복지마을 담당 주무관의 인터뷰입니다. 서천군 복지마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 재활, 여가, 장애인 복지를 결합한 농촌형 복합 돌봄 모델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운영상 어려움도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전반적으로 인력 채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복지마을처럼 여러 기능이 결합된 단지는 돌봄 인력뿐 아니라 조리원, 재활 인력, 행정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조리원 인력이 매우 부족해서 요양원 등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력 부족이 단지 노동 강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간 연계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복지마을은 물리적으로는 요양, 재활, 여가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요양, 재활, 여가로 이어지는 연계 서비스가 기대한 만큼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도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 아니라 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재정, 행정 지원 측면에서도 복지마을 내부 기관 간 차이가 크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처럼 지자체 지원을 받는 시설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인 반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수익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특히 병원은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서천군 복지마을의 인터뷰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 돌봄을 구성하기 위해서 단순한 물리적 거리보다 기관 간 정보 전달과 연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 돌봄 마을입니다. 먼저 현재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부처 간, 기관 간 정보 소통 부재,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간 연계 부족, 노인시설의 병원, 요양원 이미지로 인한 거부감, 농촌 특유의 거리, 접근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통합 돌봄 마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P에서 AIC로 시야를 넓힌 행성형 통합 돌봄 모델입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용 1번, 컨트롤 타워 도입입니다. 서천군 복지마을 사례에서 보셨듯이 한 공간에 요양병원, 요양원, 복지관, 재활시설이 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설 간 연계 서비스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도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돌봄 계획과 정보는 따로 노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 포괄센터를 창구했습니다. 지역 포괄센터는 주민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각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사례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통합 돌봄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돌봄 당사자와 보호자 상담을 바탕으로 케어 플랜을 짜고 그 계획을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과 연계해 돌봄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지역 거점 돌봄 센터를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 개념을 확장해서 행성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문진료 스테이션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횡성형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서비스 중 하나가 방문 진료 서비스였던 만큼 이 방문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의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운영 주체는 단순 민간 시설 하나로 맡기기보다는 기존 대형 돌봄 시설을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와 보건소 등 공공 부분이 정책 조정에 참여하는 공공, 민간, 협력형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야만 공공은 정책, 조율, 책임성을 담당하고 민간은 현장 실행,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조화로운 분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적용 2번 지리적 요건과 이미지 개선 측면입니다. 비수도권, 특히 농촌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천군 복지마을처럼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서 모든 시설을 새로 짓는 모델을 그대로 형성해 복제하는 것은 비용, 규모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인터뷰에 따르면 행성에는 이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기존 노인 돌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새로운 건물을 크게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셰어 가나자와 마을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셰어 가나자와는 노인, 장애인, 대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서비스 고령자 주택 중심의 공생형 커뮤니티입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변형해서 횡성의 경우 기존 요양시설,
수감보호센터 등을 돌봄의 중추로 삼되 그 주변에 서비스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서비스 고령자 주택은 농작업, 동네 모임, 세대 간 교류 등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의사가 방문 진료를 통해 한 번에 여러 어르신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노인 대상 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은 익숙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면서 AIP와 AIC를 실천할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도 넓은 지역을 일일이 돌기보다는 한 거점에서 여러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재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흥성군 노인 전문 요양원과 서천군 복지마을 인터뷰를 보면 요양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시설 분위기 자체가 우울해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해도 즐겁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저희는 요양시설의 생애의 마지막을 필요한 케어와 함께 보내는 주거의 마침표, 그리고 동시에 문화, 여가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활과 돌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문화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재활 중심에서 문화, 예술, 여가 중심으로 일부 재편하고 시설 이름과 외관, 인테리어를 병원 이미지에서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도 노인과 가족이 시설을 두려운 곳이 아닌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생활 공간, 문화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돌봄 마을의 운영 방식과 비전 전략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비대면 재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횡성역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서 방문 진료를 자원에 참여한 병원은 한의원 한 곳뿐이었습니다. 비수도권의 의사 수 자체도 적고 방문 진료와 병원 진료의 수가가 거의 동일해 시간 노력을 강화하면 사실상 자원봉사에 가깝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가 직접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비대면 진료와 간호인력 활용을 통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 제정된 간호법과 그 하위 규칙에 따라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가 진단서, 동의서, 초안 작성, 검사, 약물, 처방 초안, 일부 의료 행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위치가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통해 의사가 화상, 전화로 진료하고 간호사가 현장에서 환자를 보조하는 방식이 이미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는 수가, 규제, 환자 인식입니다. 비대면 진료 수가에 각종 가산이 붙지 않아 의사에게 유인이 부족하고 지침을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불안, 그리고 취약지역, 취약계층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 현장에서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취약지역 비대면 진료 수가 가산을 도입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할 것. 둘째, 비수도권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것. 셋째, 무엇보다 PA로 구성된 간호사 팀을 노인 가정에 파견해 화상 진료를 세팅해드리고 의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기본적인 의료 행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 것. 실제로 2024년에는 횡성 대성병원이 보건진료소 간호사와 원격 자문의사가 화상 시스템을 협진하는 원격 진료를 시작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부 면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다 적극적인 방문형, 비대면 진료 체계로 확정한다면 AIP의 핵심인 집과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흥성군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관내 인력 유지를 위한 장기 근속 인센티브 및 이동, 교통비 지원입니다.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문제는 낮은 임금, 긴 이동 거리, 비수도권 특유의 교통 불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신규 인력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는 것이라고 보고 동일 권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돌봄 매니저에게 연 20만 원 수준의 장기 근속 수당 지급, 방문형 인력에게 월 3만 원 내의 정액 교통비 유류비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업무를 지속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군 입장에서도 신입 채용, 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잠재 인력 확보를 위한 학원비, 생활비 지원입니다. 유영우 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일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은 많은데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 라는 상황은 저소득층이 자격 취득 과정의 비용,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양보호사 학원 수강료, 교재비, 시험비, 일부 교통비를 포함해 1인당 40에서 60만 원 수준 바우처 지원, 수강 기간 동안 월 10에서 15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최대 3개월 지원,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횡성군 관내에 취업, 근속할 경우 정착지원금 추가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격 취득, 관내 취업, 일정 기간 근무라는 경로를 설계하여 잠재 인력을 실제 돌봄 인력으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지원받은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생활 돌봄 도우미 제도 도입입니다. 저희는 기존 인력과는 다른 형태의 생활 밀착형 인력층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제가 돌봄 현장에서는 도시락, 반찬 배달, 안부 전화, 방문, 약국, 보건소 동행, 간단한 집안 정리, 위험 신호 관찰, 보고 같은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요양보호사나 돌봄 매니저에게 맡기면 전문 인력이 소진되고 정작 복잡한 돌봄에 쓸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광기 농업이 비교적 젊은 고령자 등 지역 여유 인력을 선발해 마을 생활 돌봄 도우미로 양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의료 행위는 하지 않고 일상생활 지원, 안부 확인, 이상 징후 발견 후 돌봄 매니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종합 돌봄 마을의 컨트롤 타워와 돌봄 매니저가 돌봄 계획을 설계하면 마을 생활 돌봄 도우미는 그중 저강도 일상 지원 영역을 담당하는 하위 보안 인력층으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 생활 돌봄 도우미는 ARP와 AIC를 일상 공간에서 구현하는 인력이 되고 요양보호사와 돌봄 매니저는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는 비수도권 고령 사회의 현실을 AIP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횡성군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뒤 통합돌봄 마을, 비대면 재가 의료 서비스, 돌봄 인력 확충 방안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AIP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공급자의 효율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희의 연구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